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실패를 못 받아들이는 아이라고 해석을 해야지 승부욕이 강한 아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유치원 현장에서도 너무 많이 보고 놀이터에 나가서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되는 엄마들의 언어가 있어. 뭐지? 아이가 또래와의 게임에서 진 거야. 진 것에 대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거나 다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 그치. 아니 다시 하자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 그랬을 때 옆에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저렇게 승부욕이 강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들 하시거든.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보기에 그 아이 승부욕 아니거든.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떼쓰는 행동으로 보인단 말이야. 근데 부모가 방금 전에 뭐라고 언어적 해석을 해줬어? 승부욕이 너무 강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이 아이는 방금 전에 떼쓴 걸 승부욕이라고 하는 근사한 단어로 탈을 써버리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 그건 승부욕 아니야. 완벽주의 성향의 아이가 가진 진짜 승부욕과 가짜 승부욕을 내가 지금부터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 내가 유치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켜봤을 때 색칠을 할 때 선 밖으로 조금만 벗어나도 선생님 나 다시 할래요. 이렇게 하는 아이도 있고 울어버리는 아이들도 있어. 이 아이들의 부모님과 상담을 하다 보면 엄마가 본인의 아이를 뭐라고 해석하시냐면 너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야. 그런데 진짜 완벽주의 성향인 아이들은 이렇게 선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나 이제 안 할래요 하거나 나 다시 주세요 하지 않는다고. 다른 거야. 완전 달라. 선이 조금이라도 밖으로 튀어나간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냐면 나는 부족한 아이. 선이 튀어나간 것 때문에 선생님과 부모님들에게 혼나지 않을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내가 근사한 아이가 되지 않을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이 이 아이들 안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 진짜 완벽주의 아이들은 어떤지 내가 뒤에서 설명해 줄게. 그리고 또 아이들 중에서 본인이 잘하지 못할 것 같으면 시도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가 있어.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이야기했을 때 내가 근사하게 잘 해내지 못할 것 같은 영역이면 선생님 나 이거 안 할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 근데 이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너무 완벽주의자예요,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 유치원에서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보드게임에서 본인이 지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친구들에게만 계속 가서 나랑 보드게임 할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본인보다 실력이 뛰어난 친구가 나와 함께 보드게임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 지금 그 놀이 못해 이러면서 거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상대와만 붙는 거야.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 그러네. 이런 아이들은 진짜 승부욕이 아니라 지는 건 곧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야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진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 그렇지. 근데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승부욕이 너무 강해서 이기고 싶어 해요 이렇게만 해석을 하신다고. 초등학생 이후의 아이들 중에서는 본인이 잘하지 못할 것 같은 게 있으면 계속 뒤로 미루는 거야. 그런데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기한이 다가오잖아. 그럼 전날에 우는 거야. 가짜 완벽주의의 대표적인 해피 패턴을 보이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축구 게임을 많이 하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본인이 졌다고 축구공을 발로 걷어 찬다거나 그 자리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어. 승부욕 아니야? 이게 승부욕 아니야. 그냥 떼쓰는 거야.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께서 또 뭐라고 해석하신다? 승부욕이 왜 저렇게 강한지 모르겠어요. 지는 걸 용납하지 못해요. 근데 그 아이들 가만히 들여다보잖아.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아니? 실패는 곧 나는 별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해버리는 인지 왜곡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실패했을 때 부모가 그 아이를 너무 안쓰럽게 지켜본다거나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거야. 이 아이에게 실패는 곧 뭐? 우리 엄마를 걱정시키는 거, 우리 엄마가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야.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실패를 못 받아들이는 아이라고 해석을 해야지 승부욕이 강한 아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아이들을 들여다보면 좋은 결과를 지향하는 기질이야. 완벽주의와 승부욕의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잘만 가르치잖아. 이런 기질을 부모가 잘만 다루어주면 아이 인생의 날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무한정 날아오를 수 있는 기질이라고. 그런데 그 성향을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 사회적인 기술이 부족한 아이들 경우에 지는 건 곧 실패라고 받아들여 버리게 된다는 거지. 이런 완벽주의와 승부욕의 기질을 아이가 스스로 잘 다듬어 나갈 수 있도록, 잘 다룰 수 있도록 부모가 잘 가르치고 잘 도와주면 돼. 자, 그런데 부모가 사실 잘못 해석해주고 잘 가르쳐주지 않잖아. 이 아이들은 작은 실수에 붕괴되어 버려. 나의 자존감은 곧 성과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겨야지 나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거지. 근데 우리 어릴 때 실패 많이 해봐야 된다. 그럼. 그 이야기 내가 좀 이따 할 거야.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본인이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도전하지 않아. 계속 회피하거든.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짜증이 많아져. 그러다 보니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야. 완벽주의와 승부욕을 보이는 기질이 나쁜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 기질을 잘못 다듬어주면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아이들, 성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시작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고. 그리고 진다는 건, 실수한다는 건, 실패한다는 건 나는 무능한 아이, 부족한 아이, 근사하지 못한 아이,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로 잘못된 인지 왜곡을 가져버릴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게 됐을까? 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야.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잘했다. 잘했어. 그런데 이것만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데야. 그런데. 조건부에 칭찬이 붙잖아. 아이들은 본인을 스스로 몰아붙여. 왜? 다음번에는 조건부에 그런데라는 말이 붙지 않아야지 진짜로 내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그럼 잘한 거에 대한 칭찬보다는 그런데 이후에 엄마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100점이 아닌 이상 나는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해버린다는 거야. 그런데라는 조건부에 칭찬이 붙는 아이들의 특징이야. 두 번째는 아이가 실수했을 때 부모가 지적이나 조언을 끊임없이 했을 경우일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늘 부모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의 기대치에 미쳐야 될 거잖아. 그래서 틀리면 부끄러운 거야. 완벽해야지 괜찮은 거야. 훌륭한 거야. 이 엄마가 조심하라고 했지. 엄마가 그렇게 하다가 다친다고 이야기를 했다. 너 이럴 줄 알았어.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렇잖아. 나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아이. 그래서 완벽해야지 우리 부모를 만족시켜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리고 성과 중심의 대화를 많이 한 아이들이 이런 특징을 보이기도 해. 어떤 거냐면 형 좀 몸받아라. 이 동생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것도 못해? 응, 이번엔 네가 졌어. 동생 이겼네. 이렇게 결과 중심으로 계속 평가를 받았었던 아이들의 특징이 이겨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번에는 동생이 승리했네. 이번에는 네가 졌네. 그래서 이기는 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야. 잘 지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구나. 배운 적이 없지. 아. 진짜 승부욕이 강한 아이들의 특징을 이야기할게. 도전 자체를 즐기고 상대방 아이를 존중해. 그러니까 내가 졌잖아. 그 실패를 인정한다고. 떼쓰지 않는다고. 내가 진 것에 대해서. 만일 그 상황에서 졌더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게 없는지를 아이가 끊임없이 고민해.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 내가 아까 반환점을 돌 때 나는 크게 돌았잖아. 그런데 친구는 반환점을 바로 돌더라. 나 다음번에는 반환점을 너무 크게 돌지 않아야겠어. 그 상황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진짜 승부욕이 강한 거야. 경쟁보다는 지난번에 내가 조금 더 성장을 했다면 그것에 가치를 두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했는데 내가 2등을 했다. 그렇다면 1등한 아이에 비해서 내가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나 2등 했지만 지난번보다 0.5초나 더 빨라졌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진짜 승부욕이 강한 거야. 내적인 동기로 스스로 성장하고 싶어 하지.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규칙을 잘 지켜.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승부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리고 우선 얼굴 표정이 밝고 에너지가 좋아. 친구들과의 놀이에서 항상 웃고 있는다고. 이 아이들이 진짜 기분 좋은 승부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야. 실패 후에 회복력도 굉장히 빨라. 아, 엄마 나 이번에는 그게 너무 아쉽더라 하고 실패 원인을 스스로 분석하기도 해. 이런 아이들이 진짜 완벽주의의
승부욕의 성향이 높은 아이들이다. 자, 그렇다면 가짜 완벽주의와 가짜 승부욕도 구분할 수 있어야겠지. 자신이 한 것에 대한 칭찬보다는 인정에 굉장히 목말라 있어. 그래서 나 잘했어요? 그래서 나 이번에 몇 점이에요? 나 몇 등이에요? 이런 인정에 굉장히 목말라 한다고. 선생님, 우리 이번에 지면 혼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거든. 게임에서 진다고 혼내는 선생님이 어디 있니? 그런데 이 아이는 지는 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지면 과도하게 분노하는 아이들이 있어. 좌절해버리는 아이들.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본인보다 약한 상대를 찾아야지. 그래서 이길 것 같은 아이와만 경쟁을 붙으려고 해. 질 것 같은 아이들과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지. 이거 다 가짜 승부욕이야. 그리고 유난히 불안도가 좀 높아. 나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 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을 보이는 아이들. 그리고 규칙도 자기 유리한 곳으로 계속 바꾸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 놀다 보면 아니 우리 이렇게 하자! 갑자기 규칙을 바꿔버리려고 해. 왜? 자기가 질 것 같으면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방면으로 계속 규칙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지. 진짜 승부욕과 가짜 승부욕 좀 구분이 돼? 내가 만족하는 건 진짜 승부욕인 것 같고 타인의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 좀 가짜 같다는 느낌이 든다. 너무 좋은 분석이다. 내 성장을 들여다보면 진짜 승부욕. 타인과 비교했었을 때 이겨야 되는 건 다 가짜 승부욕. 진짜 승부욕이 강한 아이들은 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좌절하면서 그 순간 분위기를 망치지 않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 아이는 이기고 지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야. 진짜 승부욕은 뭐라고 스스로 내면의 성장을 들여다보는 게 진짜 승부욕이라고. 가짜 승부욕과 완벽주의 안에는 아이들의 두려움이 들어가 있어. 나 근사한 아이가 아닐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 잘하지 못하는 건 곧 나의 부족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아이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진다는 건 곧 나의 부족함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게 돼버리잖아. 낮은 자존감이 문제일 수도 있어. 난 나 자체로 귀한 사람이야. 난 나 자체로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 우위에 섰을 때만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버리는 거. 이게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건데 언뜻 보면 승부욕이 강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낮은 자존감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겉으로 고집 부리고 분노를 표현하고 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아니면 무기력 회피를 보여버리지. 무기력 회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질 것 같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 근데 그거 하나라도 이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야. 가짜 승부욕을 가진 아이들의 문제점을 몇 가지 들여다보면 작은 실수에도 너무나 큰 감정 폭발을 일으킨다는 거야. 한 문제만 틀려도 울어버리고 친구와의 게임에서 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분위기를 다 망치면서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울거나 떼 쓰거나 고집 부리거나 소리를 질러버린다는 거지. 남 탓도 하는 것 같은데. 너 때문에 졌잖아. 나의 실수는 곧 나의 존재에 대한 위협이라고 느끼는 거야. 시도 자체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겠지. 이 아이들이 도전 정신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 그리고 자기 비판이 굉장히 강해. 이것 때문에 망쳤어! 결과가 좋지 않으면 바로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결과가 좋으면 또 단시간에 자존감을 올리기는 해. 그런데 자존감과 자신감은 다른 것처럼 내면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승리하면 자신감 올라갔다가 지면 다시 자신감 떨어졌다가 너무 변화폭이 크지. 이겼을 때도 다음에 또 질까봐 두렵지. 두려움이 또 있겠구나. 그렇지. 과도한 승부욕에 휩싸인 아이들의 특징이 부모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기도 해. 또래들은 본인을 받아주지 않잖아. 그럼 누구에게 가장 짜증을 많이 내니?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 때문에 졌잖아. 엄마가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부모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사용해버리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완벽주의, 이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진도가 계속 느려져. 내가 잘하지 못할 것 같으면 시도도 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리고 완벽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가 다음 단계로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지. 우리가 바로 한참만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도 있지만 전체를 한번 둘러본 후에 그제서야 보이는 어떤 포인트들도 있거든. 그걸 배우지 못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시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신체 이상이 나타나기도 하지. 내일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면 너무나 불안해한다거나 배가 아프다거나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거나 틱 증상을 보인다거나 손가락을 물어뜯는다거나 이런 다양한 불안 증상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아?
내가 지금부터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전략에 대한 부모의 언어가 많이 나가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넌 역시 천재야. 이번에도 1등 했네. 이번에 또 이겼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가정과 전략에 대한 칭찬. 너 이번에는 이런 방법 시도했더라. 너무 좋은 생각 같았어. 이렇게 가정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훈련 좀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매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정답을 찾는 것 안에서는 성공과 실패로 나뉠 수밖에 없어. 그리고 1대1 게임을 했을 때도 이기고 지고 하는 결과가 나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과도한 승부욕에 집착하는 아이들에게는 실수할 수 있는 경험을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줘야 돼. 가장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니? 어디야? 산이야. 자연 속이라고. 아이가 나무 타기를 9번 실패했는데 한 번 성공했을 때 진짜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야. 한 번에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아이가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거든. 왜냐하면 나 잘할 수 있기 때문이야. 도전에 대한 성취 과제가 조금씩 어려워져야 돼.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해봐야 돼. 실패를 많이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경험은 놀이야. 놀이를 통해서 실패 경험을 많이 제공해 주어라. 놀이를 통한 실패 경험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잖아. 내가 놀이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찍어놨거든. 그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아이의 감정 분리 훈련을 부모님이 시켜주셔야 돼. 그 감정을 부모님이 정확하게 잘 해석해서 훈련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너 화 좀 내지 마.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만 이야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화가 난 건 당연해. 이기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드는 거 너무 당연해. 우선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전혀 없어. 이 결과가 너의 가치를 말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모가 제대로 된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실수했을 때 좋아. 너무나 좋은 배움이다. 너무나 좋은 연습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이번에 12월 말까지 영남 알프스 7봉을 도전하기로 했어. 우리는 12월 31일까지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우리 1봉이 남은 상태였잖아.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 1봉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어. 그런데 인증 기간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보니 11월 30일까지더라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올해 영남 알프스 7봉을 하기로 했었던 계획이 실패야? 아니지. 자, 내가 여기서 남편과 한번 싸워볼까? 옆에 지안이가 있는 상황이야. 남편 제대로 검색 안 하고 뭐 했어? 남편 때문에 우리 올해 실패했잖아. 나 성공하고 싶었다고. 남편이 잘못 알아본 바람에 우리 이번에 실패했다고. 자, 이렇게 해석한다면 아이는 어떻다? 실패에 대한 해석만 가지고 오는 거야. 6번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6번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어? 인증서만이 성공을 말하는 건 아니야. 우리는 7번을 올라가기로 도전을 했는데 그 도전은 성공한 게 맞아. 내년에 도전할 때는 11월 30일까지라고 하는 기간을 잘 지키자. 우리 올해 배웠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똑같이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부모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 주냐에 따라서 실패와 실수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맞아. 지안이도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 완벽주의와 승부욕 강한 건 바꿔야 되는 성향이 아니야. 뜯어 고쳐야 되는 성향이 아니라고. 부모가 제대로 다뤄주면 힘 있는 기질이 될 수 있어. 부모가 제대로만 다뤄주면 이 아이 인생의 큰 날개가 되어서 힘있게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삶의 도구가 되어주는 기질일 수 있다고. 아이의 성향은 바꾸는 게 아니라 부모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인 것 같아. 그래서 내 아이가 혹시나 자신의 가치를 무엇인가를 이기는 것을 통해서만 보상받으려고 하는 과도한 승부욕을 보이는 경우에는 부모가 적절한 언어를 통해서 잘 해석해주고 지는 게 곧 실패는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려줄 수 있다면 고성과를 낼 수 있는 아이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